자, 이제 몇 가지 관계대수의 추가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연산으로 집계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집계함수는 SQL문을 할 때도 집계함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은데 관계대수에서도 집계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계함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내용으로부터 계산된 어떤 값, 수학적인 어떤 집계값, 단순한 어떤 통계값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든가 어떤 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그 들어있는 값의 간단한 집계값 또는 통계값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들을 집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그 집계함수들은 보통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애트리뷰트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집계 함수는 이제 합,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어떤 터플의 개수, 값의 개수를 나타내는 카운트, 이런 함수들이 이제 집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집계 함수는 이 대수 연산자, 관계 대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수는 다 연산자, 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대수 방식이니까 이 집계 함수도 연산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산자 기호로 이 f의 로마자를 이제 펑션에 f를 딴 거죠. 이 f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 한 다음에 첨자 형태로 집계 함수와 그 집계 함수가 사용되는 애트리뷰트, 이 월급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 대상이 되는 릴레이션, 엠플로이 테이블로부터 셀러리라는 열의 최대값 하나가 딱 계산됩니다. 그 엠플로이에 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사람들의 월급의 값 하나만 딱 계산돼서 오는 거죠. 민 셀러리는 최소값, 썸은 합계, 맥스는 최대값, 최소, 합, 그 다음에 카운트는 값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계값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할 때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값을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을 그룹으로 쪼개놓고 그 그룹별로 값을 하나씩 구하고 싶다. 집계 값을 하나씩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테이블을 터플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그룹화라고 얘기하고, 이 그룹화를 어떤 애트리뷰트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그룹을 나누는데 학년별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학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룹화의 기준이 되는 애트리뷰트로 이렇게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이렇게 요 값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죠. 요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트리뷰트를 그룹화 애트리뷰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 대수에서는 이 그룹화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이 펑션 집계 함수를 나타내는 이 펑션 f의 왼쪽에 그룹화 애트리뷰트를 나타냅니다. 이 f의 오른쪽에 집계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f의 앞에 dno가 있습니다. 이 dno가 그룹화 애트리뷰트입니다. 엠플로이 테이블에 dno 값을 기준으로 사원들을 나눕니다. 이 dno는 사원들의 근무 부서 번호예요. 그래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터플들의 그룹을 나눠 놓고 그룹별로 한 개씩 집계 값을 구하는 거죠. 각 그룹에 구하는 집계 값은 count SSN이 기본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원의 숫자, 그 다음에 월급의 평균, 이런 것을 각 그룹별로 하나씩 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근무 부서 번호별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놓고 각 그룹별로 한 개씩 값을 구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룹화입니다. 예, 뭐가 좀 스킵이 됐었네요. 예, 이게 지금 넘어가는 게 자꾸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집계 함수의 예제가 있네요. 예제를 좀 보시면 뭐가 좀 복잡하네요. 엠플로이 테이블에서 펑션을 적용하는데 DNO별로 그룹으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집계값을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 결과를 여기에 리네임, 이건 리네임이니까 R이라는 이름으로 요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R이라는 이름으로 요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이 집계값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뭐가 좀 빠졌는데요. 예, 여기 뭐가 좀 빠졌는데 엠플로이 테이블을 DNO별로 그룹으로 나눠서 이 집계값을 구하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네요. 예, 만약에 이 사원 테이블에 펑션 앞에 그룹화가 없어요. 그룹화가 없고 이렇게 주어지면 전체적으로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룹화가 있으면 그룹별로 하나씩 이렇게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는 게 조금. 그 다음에 이제 SQL 할 때 나왔었는데 해빙 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거는 그룹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해빙을 사용했었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집계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이 아우터 조인도 SQL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관계 대수에서 나오는 이 아우터 조인을 SQL에서 도입해서 SQL을 할 때 우리가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일반 조인, 내추럴 조인, EQ 조인 이런 이제 조인들은 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결과에 나오는 거죠. 조건이 만족되는 터플이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짝이 없다 그러면 결과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은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의 짝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그 짝을 만들어주고 없으면 상대방 쪽에 짝을 늘 값으로 채워서 조인에 만족되는 짝이 없어도 결과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아우터 조인이었죠. 이 아우터 조인이 왼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요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이 조인 모양이었죠. 거기다가 왼쪽 꼬리를 달아서 왼쪽 아우터 조인, 오른쪽으로 꼬리를 달면 오른쪽 아우터 조인, 양쪽으로 꼬리를 달면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을 기준으로 조인 조건에 만족되는 것이 없어도 왼쪽 투표는 무조건 결과에 나오게 하고 왼쪽 테이블의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하고 짝이 없으면 오른쪽 상대방을 널로 채우는 것. 예, 오른쪽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이 무조건 나오고 왼쪽에 짝이 없으면 왼쪽을 널로 채우는 것. 풀 아우터 조인은 왼쪽 기준으로도 하고 오른쪽 기준으로 하고 이 양쪽이 다 적용되는 것. 이게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이죠. 예, 여기 레프트 아우트 조인에 한 예가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7위는 뭔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었기 때문에 짝이 안 맞는 부분들이 널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짝이 맞는 부분들은 짝이 이렇게 들어있는 레프트 아우트 조인의 결과의 예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계 대수 연산은 다 마쳤습니다. 이 관계 대수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반 지리가 주어지면 이런 일반 지리를 앞에서 SQL 문을 배울 때는 SQL 문으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관계 대수 입장에서는 관계 대수식으로도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구부서라고 하는 것은 부서 테이블에 부서 이름이 이제 연구부서라고 하는 거죠.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어느 사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엠플로이 테이블에 DNO 부서 번호만 있는데 부서 이름은 부서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서 D네임이 리서치인 것을 셀렉트해서 이걸 임시 테이블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임시 테이블하고 엠플로이 테이블하고 조인을 했어요. 여기 조금 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엠플로이 테이블에 DNO라고 하는 애트리뷰트하고 이쪽에 부서 테이블에 D넘버하고 조인 기호가 지금 밀렸네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요 조건으로 조인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서치 부서에 대한 걸 위에서 셀렉트 했기 때문에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사원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리가 하나 주어지면 그 지리를 이렇게 관계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좀 복잡한 예제인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 사원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사원의 사원 번호만 뽑아서 여기다가 전체 사원의 사원 번호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테이블에서 ESSN 그러면 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사원의 번호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전체 사원 번호에서 부양가족의 사원 번호를 빼버리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의 사원 번호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사원 번호만 있으니까 그거하고 사원하고 여기서는 자연조언을 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원 정보를 결합을 하면 거기에 사원의 이름이 있죠. 이렇게 지금 부양가족이 없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리가 주어지면 그걸 이 관계대수들을 쭉 조합해서 관계대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SQL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관계대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관계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SQL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SQL문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따가 설명드릴 관계 해석에서 나온 거죠. 관계 해석에 바탕을 두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언어가 SQL문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관계 해석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관계 해석 또는 SQL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대수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관계 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SQL 또는 관계 해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 방식의 언어나 관계 해석의 방식의 언어나 표현 능력은 동일하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서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표현 능력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이 SQL문 앞에서 배웠던 이 SQL문의 기본 원리가 되는 관계 해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